국악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충주에서 시작하는 사운드 트랙 프롬 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윤하율입니다.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충주는 국악 허브 도시라는 이름 아래 전통의 울림을 오늘의 감성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운드 트랙 프롬 충주를 찾은 네 번째 게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블렌드비 김동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헤드헌팅 사업과 또 인재 역량 강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블렌드비의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멋있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충주의 관악골.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주목하는 성지입니다. 이제는 빈점포를 찾기 힘들 만큼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곳이죠. 대표님께서는 관악골 로컬 크리에이터나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제 본업은 헤드헌팅 사업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역량 강화나 이제 진로 교육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충주와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충주의 좀 문화 관광 자원들을 글로벌 관광객들 아니면 글로벌 이제 지역 사회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여기서 진로 교육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진로 교육은 뭐 어떤 진로가 유망하다. 단순히 그런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솔루션을 낼 때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좀 실제 어떤 뭐 비즈니스 문제가 됐든 아니면 지역사회 문제가 됐든 그 한가운데 좀 놓여져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이제 본인의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던가 역량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 일본 파트너 기관인 베리피프티라는 교육기관 분들이 오셔서 사전 팸 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제가 생소한 네. 직업군이라서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본에서 오신다는 교육단체,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베리피프티는 일본의 이제 교육기관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파운더분이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맥킨지 앤 컴퍼니의 홍콩 지사에서 이제 4년 동안 근무를 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좀 비즈니스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이제 좀 스페셜티가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딱 30살이 되는 시점에, 일본은 좀 30살 우리나라에서는 일입이라고 하지만 30살이 좀 인생의 기로에 이제 서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좀 하고 본인은 좀 비영리 분야를 혁신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창업한 곳이 베리피프티이고요. 여기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비즈니스 교육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뭐 아시아의 사회적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고민을 같이 이제 함께 해결해주는 미니 MBA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뭐 그런 소도시들을 방문을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재생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굉장히 저도 좀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한국으로 이제 같이 가져와서 실험을 해보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진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거는 일본의 다이센이라는 시골 마을에 한국 맞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네네.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베리피프티에서 진행하는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다이센 프로젝트였는데, 다이센이 이제 일본 말로 다이센이고 한자로 쓰면 태산이라고 이제 저희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태산이라고 이제 쓰고 있고, 일본어로 발음하게 되면 다이센인데, 다이센이 후지산하고 더불어서 일본의 3대 영산이에요. 이제 시골 소도시 마을이기도 하고 그 안에 뭐 온천 그리고 바닷가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좀 지역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지역의 관광이라던가 좀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지역 정부에서 베리피프티에 이제 컨택을 하셨고, 그때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외국 관광객 중에서 좀 한국인 관광객들의 시각을 반영을 하고 이분들을 위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국인 몇 분과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진행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 음. 진행하셨던 것 중에 공유했던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사냥 목장이 되게 크게 있었는데, 사냥류를 이제 만드시기는 하는데 그걸 어떤 요거트나 이런 제가공 제품으로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저도 뭐 그릭 요거트나 이런 것들 한창 이렇게 많이 먹던 또 시기이기도 했고 해서 그런 뭐 요거트라던가 좀 2차 가공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드리기도 했고, 제가 그때 11월에 갔었는데 그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그게 10년 넘은 일인데 좀 과자에서 독성이 발견돼가지고 리콜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도 그걸 엄청 먹고 이제 딱 가기 전날에 얼굴이 엄청 막 진짜요? 붓고 뭐 이렇게 엄청 심했었는데, 네네. 그 다이산의 온천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온천을 하고 나서 그게 씻은 듯이 나왔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온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좀 많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산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그 관광 지역에서 한국인 분들을 위한 한국어 안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되게 멋진 일을 하고 계셨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면 일본의 지역 재생 현장에 직접 참여하셨던 건데 이번 충주 팸 투어는 반대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좀 이제 충주 지역에는 어떤 관광 자원들과 이런 것들이 있나 좀 보시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충주에서의 이해관계자 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먼저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아마 그 충주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요거를 한 단계 더 넘어서 좀 어떤 글로벌화 한다 그러면 일본 시장 아니면 일본 그 관광객 분들한테는 좀 어떤 지점들이 닿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비즈니스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충주로 참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그런 단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진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주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 건 처음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주한영국문화원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영국의 비영리,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좀 키플레이어 기관들 아니면 키플레이어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교류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기관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충주시랑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이사님이 계신데, 사실 그분이 이제 영국문화원에서의 제 사수셨는데, 그때부터 그분은 이미 충주시랑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 계셨었고, 또 이제 그분도 이제 영국문화원을 이제 나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충주시와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또 저도 인연이 닿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와. 그럼 일본인 분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사회적 기업들도 살펴볼 텐데요. 대표님께서 먼저 와서 만나보신 충주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죠? 엄청 포지티브하게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네. 우선은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들은 제품 퀄리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뭐 제품 기획, 뭐 홍보 이런 것들을 다 좀 같이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브랜딩이라던가 상품에 대한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막 선물을 막 이렇게 보따리를 막 주셨는데, 네. 그거 외에도 좀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사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좀 있었을까요?
우선은 제품 중에서는 그 충주의 어떤 특산물로 만든 술 제품들이 너무 기억에 남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음. 그 오래된 염소탕 집을 이제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그 염소탕 집을 다 이제 서블렛으로 이렇게 재임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주셨는데 네네. 거기서 뭐 편집샵, 뭐 책방 다양하게 이제 아기자기한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샵들을 이제 다 탈바꿈한 것들을 보고 그것도 굉장히 오. 깊게 인상받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저번 게스트 분께 좀 들어본 적이 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워낙 또 이렇게 관악골이 또 충주의 대표적인 네, 네, 명소이잖아요. 참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많고 좀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좀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골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건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계기로 좀 진행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떤 그 진로 교육에 있어서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엄청난 중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참가자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 아니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 이런 실질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나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사업 모델과 어떤 지점에서 고민을 하시는지를 공유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6월 중순이면 일본 팸투어단이 충주에 방문하게 되잖아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일본 참가자들이 충주에서 어떤 점을 좀 느끼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대표님의 바람이 있을까요? 이 지역 재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엄브렐라 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폭넓은 텀이라서 용어라서 이게 각 지역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지역 재생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지역 재생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양상을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좀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제 협업 지점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요. 네. 좀 이렇게 좀 하나 좀 듣고 싶어요. 재밌는 소식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요거는 좀 뭐 에피소드인데 요번에 그 팸트립 그 사전 투어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저와 그리고 이제 일본의 베리피프티 대표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잠깐 만났었어요. 이제 그분들 중에 한 팀이 어디 그 대회에서 수상하셔가지고 좀 지원금이 있으셔서 그 상금을 가지고 좀 다른 이제 해외 지역 재생 모델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쿄 숙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겠다고 흔쾌히 또 하셔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품앗이가 됐습니다. 그런 숙박 플랫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저도 일본 갈 때마다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충주와 일본의 사례가 건강하게 부딪힌다면 단순히 서로 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고유의 자원이나 문화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이 로컬 크리에이터잖아요. 지역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런 지역 재생이나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들어가는 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리에이터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를 이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라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례가 없는 것들을 만든다라는 게 사실 이제 처음부터 환영받거나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성과를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 일 자체의 어떤 성과를 따지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뭐 지역 재생이나 여러 가지 시도들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어떤 의미와 새로운 좀 이렇게 파도를 만들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대표님께서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요 지역재생 여러 이제 아젠다 자체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이 아젠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젠다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뭔가를 실행해보고 하는 경험들 자체가 본인의 어떤 뭐 커리어나 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업에 대한 취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어떤 직군이 유망하다, 뭐 돈을 잘 번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요즘에 그런 뭐 AI가 이제 더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그런 시대일수록 약간 시선을 이렇게 내부로 돌려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낼 때 더 유의미한 경험들을 하고 울림이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릴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런 기회들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설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요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좀 어떤 하나의 좀 교육 모델로 이제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다양한 지역 아니면 다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여러 곳에서 좀 다양한 학생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의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역량 그리고 취향들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비즈니스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역 사회에서 지역 재생을 좀 스스로 이끌어가는데 한계인 지점이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기존의 자원을 새롭게 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때 이제 좀 외부의 어떤 새로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좀 접점이 좀 맞닿는다면 좀 새로운 시각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새로운 차원의 진로 교육 플랫폼. 체험형 문제 해결 진로 교육. 단어도 참 어려운데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교육 반응은 어떤가요? 약간 처음에는 헤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네. 학교에서는 뭐 진도가 있고 또 그 진도 안에서의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능력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주제에 대한 그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이제 발표를 잘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좀 더 파악해야 되는 부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낯설 수 있는 경험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고민들 안에서 본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되게 몰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진행하면서 혹시 예시로 좀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뭐 이건 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부모학 강연, 그러니까 미국인이 진행하는 부모학 강연에 대한 내용을 짧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 이제 학부모들이 쫙 앉아 계시고 그분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약간 본인의 자녀가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큰 수상을 해왔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물어봤었거든요. 어떤 질문일 것 같으세요? 잘했구나. 네. 일단은 저는 공감을 먼저 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중요하죠. 근데 그분이 제시하는 질문은 그 일을 했을 때 아니면 그 상을 성취했을 때 너는 어떤 느낌이었냐라고 물어봐서 그 시선을 약간 외부의 어떤 그 인정해주는 것들이나 어떤 뭐 상이 막 오는 것들 아니면 뭐 장난감이나 원하는 것들을 사주는 그런 포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외부의 포상에서 좀 본인의 약간 울림으로 좀 시선을 전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약간 이 친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직 학생이고 어린데 이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가 나한테 신뢰를 주고 어떤 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방향성에 굉장히 깊게 반영을 해준다라는 걸 좀 알았을 때 거기에서 약간 나는 이런 거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듣고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그 부모 교육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참 공감하고 이해하는 너무 그런 중요하죠. 진로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약간 오녀선임 같은 그런 느낌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일본 사전 팸 투어 이후에 또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비전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팸 투어를 하고 그 이후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 희망 사항은 이제 연말에 일본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충주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지자체 분들과의 좀 미팅을 주선을 하고 거기에서 충주의 어떤 그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고민하시는 어떤 비즈니스적 문제 아니면 상품 개발에서 있어서 좀 일본 친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1순위, 2순위가 의사, 유튜버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새롭다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헤드헌팅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뭐 회사에서 다양한 직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너무 좋은 직업들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의사와 유튜버의 어떤 여집합의 영역에도 너무나 좋은 기회들과 이제 그런 업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양극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뭐 어디 회사에 어디 직군을 갈 거야라는 거를 딱 주입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나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볼 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스스로 좀 파악하는 좀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뭐 이런 HR 쪽에 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어떤 숫자와 수치,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또 뭐 데이터 엔지니어나 AI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미 AI 이제 어떤 솔루션들을 에이전트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친구들은 요런 이제 일들은 AI를 통해서 이제 다 처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요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되게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모으다 보면은 그게 본인의 커리어가 되고 진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저희 회사 이름을 블렌드비라고 지은 것도 이건 홍보는 아닙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스탠포드 근처에 출장 갔다가 거기에 이제 캠퍼스에 가서 그 거기서 이렇게 커리어 코칭하는 세션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칭하러 나오신 강사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커리어는 뭐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1등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게 본인의 어떤 탤런트와 그 다음에 스킬과 이렇게 패션 그런 열정들을 어떤 블렌드로 자기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고유한 블렌드를 어필을 하는 게 본인의 커리어라는 생각이 든다는 저는 너무 동감이 되어서 저도 이제 그런 너무 그 좋은 개념들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블렌드라는 키워드를 넣었고 이제 그 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은 이슬을 먹고도 좀 뱀은 독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꿀벌은 꿀을 만들어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꿀벌의 어떤 그런 미덕을 좀 더 이렇게 배우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블렌드비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가 그 꿀벌의 비인 줄 몰랐어요. 꿀벌의 비.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렇구나.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책이나 교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직업과 세상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역시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충주와 일본의 특별한 만남이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선택지를 발견하는 눈을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는 새로운 상생의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는 소리로 만나는 충주를 통해 국악의 선율과 함께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When this word is spoken,
codes that can't be broken. Stand by me for this unification.